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 서울 반포 쪽 거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연히 둘러보다 썰TV를 알게 되었고 사연들을 들으면서 잊고 지냈던 저의 예전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던 기억들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많이 무덤덤해졌나 봐요. 오늘은 정말 파렴치했던 제 전 남편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옆에서 토끼 같은 예쁜 딸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글을 적고 있는데 결혼은 정말 후회하고 있지만 저 아이를 제 품에 안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역 사업을 하시는 아빠 밑에서 풍족하게 자란 외동딸입니다.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수출을 하시며 중국 위주로 사업을 하셨고 동남아, 더 나아가 미주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저는 물류학과를 졸업하여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제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과 사내 커플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인상부터 남편은 올바르게 큰 모범생 스타일이었고 제 이상형에 가까웠죠. 요새 흔히 말하는 상견례에서 무조건 패스할 상이라고나 할까? 다정한 성격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던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결혼까지 약속하는 기쁜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물 흘러가듯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도 생겼어요. 남부러울 것 없었고 오히려 주변에서 저희를 인꼬부부라며 부러워했었죠. 저는 부부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모두에게 불편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기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이는 쑥쑥 커서 4살이 되었고요. 남의 아이만 금방 크는 줄 알았더니 제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미운 4살이라지만 제 눈엔 그것도 예뻐서 더 크지 않았으면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고집도 부리지 않던 사람이라 서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우리 인생에 큰일은 겪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운을 띄웁니다. 여보, 혹시 나 사업하면 어때?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까 놀리지는 말고. 뭐? 사업?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그냥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별로야? 응? 표정 보니까 진심이네. 어떤 사업하고 싶은데 알아본 건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 회식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들은 게 있거든? 요새 40대부터 60대까지 여자들 대상으로 콜라겐 사업을 하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그 나이 대 여성분들이 이제 자식도 다 키워놓고 해서 자기 꾸미는데 돈을 안 아낀대. 주변에 5명이 시작하면 5명 다 돈방석에 앉는다던데? 어때? 응? 탐나지? 어? 무슨 그렇게 수익이 100% 보장된 사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콜라겐 팔아서 다 부자게? 아니, 정말 진짜래. 내가 어디 거가 잘 먹히는지도 잘 알고 있다니까. 정보가 귀신같이 내 손에 다 들어왔어. 기회는 잡아야지. 나도 그냥 뛰어들어서 사람들이랑 수익 나눠 먹기만 하면 돼. 계산해보니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아버님도 하시잖아. 우리 아빠는 지금 거의 30년 넘게 하고 계신 거고. 아빠도 초반에는 자리 잡기 힘들어 하셨었대. 나도 잘 모르지만 사업 쉬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의욕적이실까? 사실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수출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 또 예전이랑 다르다고. 우리 딸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그러다가 망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걱정돼.
근데 유미야,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오케이만 해주면 내가 우리 유미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아, 참나.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래도 아이가 있었고 또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제 욕심도 있었던지라 수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고민했을까요? 남편은 그동안 조용히 제 결정을 기다려줬고 그렇게 저는 결국 알겠다고 사업을 해보라고 하며 응원해주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볼 거 제대로 해보라면서 힘도 많이 줬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바로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공장을 돌아보겠다고 했어요. 서류도 작성하고 리스트도 만들며 의욕 있게 열심히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 뒤로는 제가 개입하지 않는 게 맞겠다 싶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고민이 많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오빠, 뭐가 잘 안 돼? 그만두고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된 것 같은데 따로 얘기가 없어서. 힘든 거 있으면 말을 해봐. 아니, 뭐 그냥. 왜? 거래처가 잘 안 잡혀? 아니면 뭐 시작하기가 힘든 거야? 말을 해야지 내가 뭐라도 도와주지. 음, 음,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내 표정까지 다 알아채주고. 당연히 알지. 우리가 만나서 사랑한 지도 5년이 넘어. 척 보면 척이지. 그냥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어. 시작점을 모르겠달까? 참, 이러려고 다 때려친 건 아닌데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이 들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오빠가 평소에 화장품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 덥석덥석 뭔가를 투자하고 시작하기엔 오빠가 그런 성격이 못 될 거고. 우리 아빠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 좋은 조언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참, 장인어른이 계셨지? 사업 못하러 하냐고 화내시진 않을까? 그러면 어떡할 거고 저러면 어떡할 거야. 이미 그만두고 시작하려고 하는 중인데. 아빠도 뭐라 하셔도 잠깐이야. 주말에 한번 넘어가 보자. 저는 남편이 사업할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서 걱정은 했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니 미리 말을 걸지 않은 게 후회되더라고요. 저는 이미 올해 수출 사업을 하시는 아빠께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고 미리 연락을 드린 뒤 주말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소심하지만 워낙 꼼꼼하기도 했던 사람이라 서류까지 다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말을 꺼냈고 아빠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래. 사업하고 싶을 수 있지. 그 나이에 해보고 싶을 수 있어. 남자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했어. 잘 그만뒀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사실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새 뷰티 쪽이 코로나 이후로 주춤한 건 사실이야. 그 이후로 뭐 나아졌긴 했지만 크게 회복되고 있진 않아.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더디더라고. 차라리 집에서 하던 홈케어 상품이 인기가 많아. 집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 흡수되게 도와주는 기계라든가 괄사라든가. 이쪽 업계가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고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쉬워.
차라리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나을 거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거지. 공동구매도 요새 인기도 많고 말이야. 아, 네. 장인어른 그쪽으로는 생각 못했어요. 한번 잘 찾아보고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날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께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운 것 같았어요. 하고자 하는 업계도 같았기에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아빠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 덕에 첫 시작을 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연구하고 버텨온 남편이 기특하기도 했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사업은 초반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소비자층을 제대로 잡은 건지 날이 갈수록 수입은 올라갔고 일은 술술 풀려갔습니다. 원래 각자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남편의 2배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사업 시작하고 나서는 비슷하게 벌거나 남편이 더 많이 버는 달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유미야, 대박 났다. 완전 대박 났어. 어? 정말? 아, 왜 또? 나 거래처랑 다른 회사들에서 마구 연락이 더 오는 거 있지? 동남아까지 수출을 터준다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다른 곳들이랑 시작부터 차원이 다르게 됐어. 유미야, 나 정말 기분 좋다.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뭐? 정말이야? 와, 오빠 너무 잘 됐어. 나 눈물 나. 이뿐만이 아니야. 심장 부여잡고 잘 들어. 알았지? 그리고 갑자기 회사 쪽으로 연락이 왔는데 백화점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됐어. 10대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에 들어갈 때도 진짜 감사했는데 백화점이라니. 나 진짜 대박 나려나 봐. 재벌 되겠어, 우리.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우리 유미 사모님 만들어준다고 했지? 뭐라고? 동남아 수출에 백화점 납품까지? 뭐 이렇게 술술 일이 풀려? 정말 기분 너무 좋다. 오빠,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 아니야. 우리 애기도 보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유미가 더 힘들었지. 앞으로는 직원을 더 두려고. 해외 영업팀도 뽑아야 될 것 같고 마케팅 쪽도 조금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 유미하고 우리 딸한테 신경 더 많이 쓸게. 말이라도 고마워. 와,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하늘이 도와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내 말이 나 정말 장인어른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큼지막한 거래처가 생겨버렸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나랑 일하고 싶다잖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대박 나본다 이거야. 남편은 숭숭장구를 넘어서 말 그대로 로또 당첨되듯이 대박이 나버렸고 남편이 사업하기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인어른보다 잘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그렇게 과한 말이 아닌 것 같을 정도로요. 직원은 2~3명 정도 더 뽑은 것 같았는데 저는 제 일도 너무 바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고요. 제 생일 때도 여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가보지 못한 뷰 좋은 레스토랑, 비싼 선물 등 남편은 점점 돈 많은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하던 생활도 잠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이랑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장님들이랑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7일 내내 했고 출장도 동남아에 최소 한 달에 3번은 갔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외박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일이 바빴던 게 맞았고 당연히 더 커지려면 그만큼 희생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제 직원을 구하면 저에게 더 잘해주겠다라는 말은 공수표를 날린 거였지만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서
일주일에 2번만 남편의 얼굴 볼 때도 있었고, 자동으로 집안일에 육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초반에 저는 이 모든 걸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지쳐가더라고요. 남편은 더 잘 되어가고 있었던 반면 저는 더 힘들어져가고 있었던 거죠. 참다 참다 남편한테 말을 해도 남편은 정신이 없는지 저를 계속 무시하다가 점점 저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 일 너무 많이 바쁜 거 아는데 주말은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요새 일도 많아졌는데 우리에게는 점점 말을 안 듣고 집안일도 내가 하기가 다 벅차서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애기라도 잠깐 봐줬으면 좋겠어서. 장모님네 데려가면 되잖아. 그런 걸 굳이 왜 나한테 얘기해? 엄마 아빠 요새 허리도 안 좋으신 거 알잖아. 그리고 우리 애기인데 왜 거기에 맡겨? 내가 이런 얘기를 남편이랑 해야지 누구랑 해? 안 그래? 나 요새 바쁜 거 몰라? 유미야,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꼭 이렇게 집안일이다 뭐다로 잔소리를 해야겠어? 너가 딴 여자랑 다른 게 뭐야? 똑같아. 왜 이래? 누가 보면 나란 일하는 줄 알겠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흥업소에서 원래 7일 내내 회식해? 그게 맞아? 나 그것도 다 이해했어. 동남아 출장 가는 것도 다 가라고 했잖아. 여태까지 일 방해될까봐 조용히 뒤에서 챙긴 내 노력은 눈에도 안 들어오지? 대체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는데, 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냥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밖에서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 정도로 가정에 소홀해지면 직원을 2명이라도 더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게 맞아. 우리 아빠는 안 그랬어. 일하고 가정하고 균형이 잘 맞았다고. 회식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접대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우리 아빠 골프 치는 법도 모른다고. 사업 혼자 하는 것처럼 유세 부리지 마. 어? 나도 알 거 다 알아. 그리고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으면 때려치면 되겠네. 난 오빠가 행복하길 바래서 사업 시작하라고 했던 거니까. 그건 장인어른이고. 내가 그랬지? 장인어른 곧 뛰어넘는다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아우, 뭐? 참나. 내가 딱 반나절만 나가 있을까? 집구석 어떻게 될지?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어디서 유세야 유세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 함부로 뻗지 말고. 남편하고는 그렇게 크게 트러블이 나게 되었고 어이없게도 남편은 더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문자로 오늘 회사에서 잔다는 말만 남기고는 사라지곤 했죠. 남편과 냉전 상태가 시작된 거였어요. 왜 대체 가정과 일을 모두 챙길 수 없는 건지. 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댁에서도 저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유미는 요새 너무 좋겠네.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네, 뭐 남편이 너무 잘해준 덕이죠. 너무 바빠서 요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오늘도 그래서 저 혼자 왔잖아요. 근데 유미야, 언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왔으니 한마디 하마. 내일 당장 여자 팔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박 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남편이 주는 그 돈 함부로 쓰지 마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지? 아껴 쓰고 또 저축하고 그렇게 옆에서 조용히 내줘야 우리 아들이 우리 유미랑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렇지. 남자들은 돈 생기면 그에 걸맞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법이야. 네? 뭐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맞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 내조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요. 뭐 집에서 내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만큼 힘들까?
집안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야, 유세는? 우리 손녀딸도 엄청 순한데. 어머, 그것도 못 보던 건데 새로 산 거 아니니? 네, 맞아요. 이번에 새로 샀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것 좀 보렴. 씀씀이가 많이 커졌나 보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돈에 취하기 마련이니까 조심하라고. 좋은 마음에서 조언해 주는 게다. 그렇게 어머님은 제가 옷을 사는 것까지 눈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돈 많은 집에 장가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빚을 졌다 못하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돈을 아껴 써야 남편이 저랑 살고 싶어 한다고요? 저 여태까지 돈에 허덕이면서 산 적이 없던 터라 남편이 돈 많아져서 제가 씀씀이가 더 커지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그냥 이제 본인 아들이 돈을 많이 버니 그 돈이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 아까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날부터가 시작이었죠. 그 뒤로 제가 기가 죽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도 내내 하면서 듣지 않으니 어머님은 대놓고 구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대로 냉전 상태였던 남편과 시댁에 그 다음 주인가 넘어갔는데 어머님은 저에게만 찬밥을 주시더군요. 분명히 제가 밥을 새로 했는데 말이에요. 어, 어머님, 제가 밥을 해놨는데요. 이 찬밥은 뭐예요? 아까 남은 거 있길래 너 너무 뜨거운 거 싫어하잖니. 아니요, 저 뜨거운 거 무척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왜 저만 찬밥을 주세요? 이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 다 새로 지은 따뜻한 밥 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오래돼서 노란 딱딱한 밥을 먹어야 해요? 아껴서 살면 좋은 거 아니니? 너 거 먼저 푸다 보니 그렇게 찬밥이 갔나 보구나. 아니 노란 그곳이 제일 맛있는 곳이야. 얘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럼 어머님이 드시면 되겠네요. 아니, 오빠가 먹을래?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제일 맛있는 곳이래. 이렇게 맛있는 걸 나 혼자 왜 먹을 수 없지. 이렇게 말을 하며 저는 남편과 밥을 바꿨어요. 제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었거든요. 저도 사랑받은 딸로 컸는데 왜 여기서 노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 아니 그걸 왜 우리 아들하고 바꾸냐? 왜요? 맛있는 부분이라면서요. 아우 됐다. 새 거로 갖다 주마. 참, 애가 독해서는 단 하나도 양보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날은 분위기가 안 좋은 채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또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뻔하죠. 남편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냐. 그냥 좀 먹으면 안 되냐라면서 저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희생, 희생. 이 모든 것이 지겨웠던 저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고요. 그 뒤로는 시댁은 시댁대로 난리치며 구박했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은 계속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여기까지 와버린 건지.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할 말이 있다며 앉으라 했고 저는 때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겠죠. 왜 오빠? 할 말이 뭔데? 너 집구석이 이게 뭐냐? 냉장고 위에 한번 손이라도 닦아라도 봤어? 먼지 나오는 거 봤어? 그거 우리 딸 코로 들어가고 음식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음식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지금 너가 단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 집안일도 그렇고 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오빠가 하면 되겠네. 냉장고 위 입 다물고 오빠가 닦으면 되겠네. 먼지가 보이면, 딸 코로 들어갈 게 걱정되면 오빠가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나한테 그래?
나 주부 아니야. 나도 일해. 회사에서 바빠. 관심이나 있었어? 그 사업한다고 우리 뒷전된 지 오래잖아. 갑자기 왜 딸 걱정하는 아빠 행세하려고 그러? 진짜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깟 사업하는 것처럼 말하네. 내가 요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냐고, 어? 넌 뭐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알 턱이 있나? 나도 나가서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그냥 집구석에서 빈둥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우리 가정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야.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티 안 나는데 손 조금만 놓으면 바로 티나. 알아? 오빠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니? 대통령한테 화장품 파니? 난 오빠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줄 알았으면 사업하라고도 하지 않는 건데. 돈 다 필요 없어. 나 돈 많아. 난 그냥 나랑 내 딸을 조용히 안아주는 사람이 더 좋아. 유미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서로 그냥 급에 맞는 사람이랑 살자고. 돈도 잘 버는데 이런 말 들으면서 너랑 살아야겠냐? 뭐라고? 이혼? 뭐해 눈이 멀어서 내 새끼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려는 거야? 어? 그냥 이혼하자. 유미야, 그게 맞다. 그래 하자. 나도 지긋지긋하다.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남편이 자리를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촉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랑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싸운 적은 없었고 갑자기 남편이 손을 놓을 이유가 따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촉이 들어도 증거는 없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저는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제 딸에게부터요. 엄마, 이모 어딨어? 어? 무슨 이모? 우리 아기는 이모가 없죠. 무슨 이모를 말하는 걸까? 방금 마트 이모? 언니, 이모, 예쁜 이모, 공주 이모 불러줘. 공주 이모? 누구지? 제 딸이 갑자기 공주 이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주 이모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외동딸이라서 제 딸이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제 친구들과 만날 때는 저만 나가서 본 적이 없었고요. TV에서 공주가 나오면 캐릭터 이름을 불렀지 공주 이모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생각에 생각은 꼬리를 물었고, 지난 주말에 남편이 잠깐 딸과 데이트를 다녀온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냥 그날 돈가스를 먹고 잘 산책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분명 공주 이모를 입에 올렸던 것 같았죠. 쎄했어요. 이건 분명 뭔가 여자가 엮여 있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남편이 딸을 보러 온 날 저는 증거를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렇게 일주일 뒤에 딸을 보러 들어온 날 씻으라고 하고는 바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 씻으면 거의 1시간은 씻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핸드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 얘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찰나 제 눈에는 남편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켰고 비밀번호는 아주 쉽게도 딸 생일이더군요. 그리고 본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들이 그곳에 거의 몇천 장이 담겨 있었는데요. 날짜를 보니 출장 간다고 한 날, 외박한 날이었고 다양하게도 놀러 다녔더라고요. 해외도 함께 관광을 하고 다녔더군요.
그렇게 저는 모든 사진을 다 복사를 하면서 상간녀를 찬찬히 살펴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바로 저희 남편 회사에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원으로 본 것 같았고,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저를 유독 잘 따랐던 다른 어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아, 주희 씨, 잘 지냈죠? 다름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말씀하세요. 그 직원 중에 긴 생머리인 직원 있잖아요. 나이도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마케팅부로 새로 들어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아, 네네, 알아요. 혹시 그 직원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아, 사실 그냥 좀 찝찝해서. 내가 사람 보는 눈도 내가 좋거든. 아, 사모님, 혹시 얘기 못 들으신 거예요? 그분 대표님이랑 친구시잖아요. 전 당연히 사모님도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네? 친구? 난 처음 듣는데. 친구래요? 언제? 네, 제가 듣기로는 친구라고 하셨어요. 아마 회식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날 대표님이 술에 많이 취하시긴 하셨었거든요. 두 분이서 대학교 동문이시래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표님 첫사랑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아이, 이건 뭐 제가 전할 말은 아닌 것 같고, 한바탕 이야기가 돈 건 그분 입사가 거의 낙하산이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인원이 추가됐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면접 보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첫사랑이요? 네. 이건 해외 영업 직원들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좀 한창 이야기가 돌긴 했었는데, 당연히 사모님도 알고 계시는 줄 알았네요. 출장도 계속 두 분이서 같이 다니셨으니까, 어머나, 제가 실수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주희 씨. 말해줘서 고마워요. 알고 보니 그랬던 거였어요. 그 상간녀는 남편 상간녀였고 면접도 없이 그냥 회사로 취직시켜 준 거였고요. 둘이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 안 좋은 소문도 직원들 사이에 한바탕 돌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제가 힘들게 집안을 지키고 있을 동안 이 사람은 외도를 하고 있었다뇨. 이런 것도 모르고 시댁에서는 저를 구박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었고 더 많은 증거를 위해서 흥신소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을 모두 보냈고 한 3일 정도 지났을까? 흥신소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사모님, 최선 다해서 정보를 다 긁어 모으긴 했어요. 증거들 다 사모님께 보내드렸고요. 직업으로 그냥 취업시킨 거 맞고 두 분 대학교 동문 맞고요. 주변인들 물어보니 과거에 사귀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지금 그 상간녀가 쓰는 카드도 법인 명의로던 카드고 지금도 상간녀 집에서 남편분은 지내고 계세요. 상간녀분 사진들을 더 찾아보니 차도 법인카드로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라고요. 저는 더 이상 놀랄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증거를 거의 다 찾아냈으니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잘근잘근 밟아주고 싶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저희 엄마 아빠도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이 이상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이혼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일 연차 낼 수 있지? 잠시 아침에 이서방 회사에 들러. 네? 왜요? 그렇게 해. 저는 평소와는 다른 아빠의 모습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는 그 다음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긴장된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입구에서는 저희 아빠 그리고 거의 5분 정도 되는 남성분들이 더 계셨고 제가 도착하자 같이 회사로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니 남편은 눈이 동그래진 채로 뛰어나오더군요.
장인어른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아니, 대표님분들이 다 무슨 일이세요? 그제서야 전 알아챘어요. 5분이 모두 남편과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요. 어쩐 일이긴? 이 서방 바람 핀다고 들었는데 얼굴이 변나 확인 좀 해보려고 왔지. 여기 내 친구들 인사해. 몰랐지? 내가 이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대박 날 수 있게 도와줬던 거. 일이 좀 이상하게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정말 그냥 하늘이 도와줬을 거라 생각했나?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뭘 자꾸 물어? 내가 해줬다고. 내가 자네 사업 일으켰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한테 쓰레기 짓을 해? 내가 집안이 차이나도 우리 딸을 많이 이뻐해준다고 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길래 허락했건만. 그리고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사업을 성공시키게 뒤에서 도왔건만. 장인어른, 정말 전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람핀 건 오해십니다.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폭발했던 저는 따귀를 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첫사랑 여기 낙하산으로 들어오게 해서 연애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회식이다 출장이다 핑계대면서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니셨더만 우리 딸은 눈에 밟히지도 않았니? 좋았어? 어? 나도 지금 우리 아빠가 이렇게 너 도와줬다는 건 처음 들어. 진짜 나 죽고 싶다. 죽고 싶을 정도로 너랑 결혼한 게 후회가 된다. 얼마나 행복했겠어? 둘이 아슬아슬 재밌기도 했었겠다. 너가 일 핑계대고 바람피고 있었을 때 나는 시댁에 가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허리를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나 살 8kg가 빠졌더라? 알고는 있니? 아, 저기 있네 너 상간녀. 거기도 그냥 못 넘어갈 거예요. 제가 상간녀 소송도 다 알아봤거든요. 너 그걸 어떻게... 정말 아니라니까. 정말 오해야. 장인어른께 뭐라고 말한 거야 대체? 뭘 뭐라고 말해? 끝까지 이렇게 발뺌할 셈이야? 여러분, 여기는 이 대표 바람피는 사진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지금 회사 게시판에 다 모조리 올려드릴게요. 대화 내용까지 다 있어요. 눈물겨서 아마 못 보실걸요? 그, 그만 못해? 유미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어릴 때 추억에 눈이 돌았었나 봐.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치? 그러자 직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저희 아빠가 다시 입을 떼셨어요. 잘못했고 어쩌고 사과할 필요는 없고 내일부터 여기 있는 내 친구들 자네 화장품들 품질 검사랑 위생허가 다 해보라고 말해놨네. 각오는 되어 있겠지? 일을 크게 벌였으면 그에 대한 벌도 달게 받아야지. 안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이 업계에서 아예 아웃될 줄 알아. 그게 이 바닥의 생리거든. 아참, 그리고 내가 사돈 어른하고 전화 중이었는데 이것도 들으셨나 모르겠네. 사돈, 들으셨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서방 다시 데려가시고 저 상간녀는 뭐 며느리로 데리고 살든 말든 그쪽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어머님도 들으시라고 전화까지 연결을 해둔 상태셨죠. 이렇게까지 아빠가 복수를 해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옆에 대표분들도 한마디 하셨어요.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이죠. 자네가 잘해서 동남아 길까지 트이고 백화점에 납품까지 한 것 같나? 어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그렇게 유흥업소에서는 질 안 좋은 놈들이랑 몰려다녔으면서 무슨 대접? 우리를 대접해 준 적이나 있나? 오늘부로 우리는 자네 회사랑 끝내겠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나는 자네 장인어른 믿고 일을 같이 해보기로 한 거였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아니라면 나는 뭐 자네하고 함께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심각성을 알았는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보다 못했는지 상간녀도 함께 나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유미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딸 아빠 없는 딸 만들 순 없잖아. 내가 잘할게. 어? 나 정말 장인어른이 이렇게 다 해주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냥 잘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 정말 제가 어렸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가정에 충실한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정말 호기심에 이 사람하고 만났을 뿐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진행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됐고, 둘 다 똑같은 것들. 우리 딸 아예 아빠는 없었다고 하고 키울래.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빠는 우리 딸한테도 필요 없을 것 같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넌 날 놓친 거야.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왔고 저희 아빠 그리고 대표님 분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렇게 속 시원히 복수를 하고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헤어졌죠. 그 뒤로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루에도 12번씩 전화가 와서는 빌고 또 빌었고 나중에는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밤새 있더군요. 근데 저는 이틀을 그렇게 있든 열흘을 그렇게 있든 이미 관심 밖이었고 남편의 집만 정리해서 밖에 내놨어요. 그 신혼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님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장문의 문자가 몇 통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잘못 키워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뒤로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고 당연히 승소를 했고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더 철저히 남편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인터넷에 모든 증거와 함께 글을 올렸어요. 어떤 화장품의 대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글은 제 생각보다 더 파장이 컸고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남편의 화장품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뉴스 기사에도 떴지 뭐예요. 아마 이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속으로는 소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참, 아빠가 다른 대표님께 부탁한 품질 검사 및 위생 허가에서도 문제가 생겨 화장품도 전량 폐기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고 들었네요. 현재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바꾸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는데 겹치는 지인에게 듣기로는 상간녀와도 완전히 헤어졌고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모르게 잠적을 해버렸다고 들었어요. 빚만 쌓여서 사채도 썼다고 들었네요. 어디 시골 내려가서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술독에 빠져서 고시원에서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문만 무성합니다. 지금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주말에는 수족관도 가고 수목원 소풍도 가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자리는 비었지만 저 우리 딸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평생 아빠한테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던 저를, 다 큰 저를 항상 한결같이 뒤에서 지켜주는 아빠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잘 쓴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날이 점점 선선해지고 있네요. 이제 곧 가을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